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차 시험 대비를 해서 모의고사반을 실시를 하는데요. 부디 잘 정리를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회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점수를 한번 보면은요, 72.5 맞으신 분이 2명이고요. 70점 한 분, 67.5, 한 분 62.5, 한 분 57.5가 두 분, 52.5가 네 분, 50점.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러한 성적이 있네요. 여러분들 1회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풀만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좀 쉽습니까? 저는 항상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에 항상 여러분들 시험장보다는 약간 좀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풀면은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낮게는 10점, 높게는 20점 정도 더 플러스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기분을 맞춰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 맞춰드리면 여러분들이 망해요. 가급적이면 자꾸 여러분들 틀리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끔 제가 만들어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여러분들 뭐 분위기 맞춰드릴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하시고 열심히 풀으시면은 충분히 관세법은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10분 쉬었다가 한 55분 한 설명을 드리고요, 한 5분 내지 10분 쉬었다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요, 성격이 나타나요. 아주 급한 사람은 상당히 급하고요, 꼼꼼한 사람은 상당히 꼼꼼한데,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 성격을 전부 버리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문제를 볼 때에 정확하게 꼼꼼히 차근차근 보셔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은, 관세법은 괜찮지만은 관세법하고 무슨 과목 같이 봐요? 무역영어 보죠. 그럼 무역영어 시간 잡아먹어요. 안 됩니다. 빨리 관세법을 한 20분 내에 풀으시고 나머지 무역영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대충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정답 찍는 거 이렇게 등등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격을 제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에 시험을 보실 때는 꼭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 문제는 FTA 관세 특례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경우는 FTA 관세 특례법을 포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포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나머지 관세법 35개를 다 맞으실 생각이 있으면은 하여간 포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 늦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FTA 관세 특례법상 원산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FTA 관세 특례법 10조를 보면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이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경우 원산이 증빙 서류인 CO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있으면 돼요. 갖추고 있는 원산이 증명 서류를, 원산 증명서를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면 되고요.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원산의 증빙 서류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 모두 다 시효 제출을 명하느냐, 제출을 요구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FTA 관세 특례법 10조
다음에 시행령 10조 2항의 4가지의 경우 시효 제출 요구를 면제를 합니다. 자, FTA 관세 특례법 기본 시간에 암기하는 공식까지 전부 알려드렸어요. 1번, 과세가격 미화 1000불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10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즉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의 그러한 그 물품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시효 제출 요구가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도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쭉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출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의 경우도 물품의 종류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시효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4번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신 중에 56%가 4번의 정답을 찍었고요. 나머지 44%의 경우는 엄한 데다가 정답을 찍었어요. 1번 4%, 2번 8%, 3번 8%, 5번에 21%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찍으셨는데 5번의 경우는 분명히 맞는 그런 경우예요. 즉 시효 제출 요구 면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탈례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10조 2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4번이 틀리는데요. 이 원산지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원산지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없다. 그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의 경우는 시효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의 법적 근거는 FTA 관세특례법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2번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신고 서류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인데 39%가 정답 1번에 찍으셨고요. 2번에 30%, 3번에 8%, 4번에 13%, 5번에 8%가 찍으셨네요. 중구난방이네요. 이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그런 부분이에요. 1번 수입물품 보세 운송에 관한 서류는 이거는 FTA 특례법에 따라 수입자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서류는 아니에요. 그거 보관해봐서 뭐 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이것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는 서류 7가지, 8가지, 7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중요한 부분이죠. 암기 공식 말씀드렸죠. 수원과 계사지구, 수원 출생 공중계, 재수출 서류 공중계라고 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는 수입자가 5년 동안 보관하는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3번 FTA 관세 특례법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제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며칠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FTA 관세 특례법 12조 2항에 보면 이 보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죠. 그 경우 시행규칙 16조 5항에 보면은요, 요 경우 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 찍으셨네요. 네 번째, 다음 보기 중 상호 대응 세율과 가장 관련이 있는 FTA 협정은 1번에 17%, 2번에 13%, 3번에 47%, 4번에 13%, 5번에 8%. 정답은 3번 한 아세안 FTA 협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FTA 취약 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 양호 철폐를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상대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에 따라서 관세 양호 철폐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조건에 따라, 즉 상호주의에 의거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상대국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를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한 아세안 FTA 협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적 근거는 FTA 관세 특례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5번, 다음의 보기는 FTA 관세 특례법에 규정된 협정 관세 적용 배제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FTA 관세 특례법 14조에 협정 관세의 적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제약 상대국 수출자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괜찮죠? 2번, 제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미회신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협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서면 조사 또는 현재 조사 결과 원산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자료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네 번째, 원산의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는 수입항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을 할 때 제외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FTA 관세 특례법 10조, 시행령 10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요거하고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를 하죠. 그것은 사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부 같죠. 그 경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부터 유효기간 내의 원산지 증명서이어야 한다. 답은 4번. 제약 상대국 수출자 등이 현지 조사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하고요. 이 경우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몇 년이죠? 5년이죠. 이 경우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여섯 번째, FTA 관세 특례법상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언제까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정답 1번이라고 26%가 찍으셨어요. 2번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 3번에 한 분 계시고, 4번에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5번에 14명, 60%가 찍으셨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수출 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가 됩니다.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
6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시효 발급 신청 시기는 선적 전, 선적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실 것은 이 선적 전에 원서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한 문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FTA 관세 특례법과 관련된 6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이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7번 다음은 관세법 241조 및 244조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즉 수입신고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와 관련해서 나쁜 짓을 했을 때 관세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 관세법 241, 1항, 2항, 244,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269조 2항 2호 이것을 밀수입죄라고 얘기를 하죠. 2번 신고를 한 자 중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이것은 270조 1항 관세포탈죄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밀수죠. 269조 2항 1호 밀수입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신고를 할 때 241조 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는 물품 원가 또는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7번에 보면은 2번이 정답이 34%가 7번의 정답이 2번이라고 했는데요. 2번 절대 아니에요. 2번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은 276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즉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래 4번 지문이 276조 1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270조의 이 가격 조작죄로 넘어가고 요 경우 276조 2항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기본 시간에도 그랬고 501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276조 2항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물품 원가 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에요. 5번의 경우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은 270조 2항 부정수입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벌칙 조항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성적이 조금 좀 나아지면은 벌칙 조항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성적을 좀 많이 올리세요. 성적 안 올라가면은 알려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8번째,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호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COE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이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관세법 233조의 2 원산이 증명서의 발급 등이라는 규정이에요. 이 경우 세관장은 발급된 원산이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자로 하여금 원산이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자료 제출자가 아닌 것은 자 8번 문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자꾸 착각을 하냐면 FTA 관세 특례법에 규정된 12조 2항의 자료 제출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관세법 규정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첫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두 번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 네 번째, 해당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가 자료 제출자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은 FTA 관세 특례법 12조 2항에 규정된 자료 제출자에 해당이 되지 관세법에 규정된 자료 제출자가 아닙니다. 자, FTA 관세 특례법에 의한 자료 제출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거기에 플러스 해당이 되죠. 재료 공급자, 재료 생산자, 당해 물품의 거래, 유통, 보관, 운송, 통관을 대행을 하거나 보관한 자가 FTA 관세 특례법에 의한 자료 제출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관세법상 자료 제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해당 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요 네 가지의 경우가 자료 제출자이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9번째 문제를 보면은 1번에 39%, 2번에 34%, 2번에 8%, 4번에 13%, 5번에 4%. 그러면 9번에 8명이 1번의 정답보다는 9번에 1번이 정답이라고 더 많네요. 1번 절대 아니죠.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요. 감면세에서 면세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감면세로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 조건부죠. 학술 연구용품 감면세 아니에요. 학술 연구용품 감면세 80% 50% 아니에요. 자, 9번 문제 틀리면 심각해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9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드린 문제예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안 되죠. 세 번째, 종교용품 등의 면세, 재수입 면세, 특정 물품의 면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번이 정답보다 더 많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자, 세율 불균형 물품 감면세가 아니라 면세. 10번째 문제 1번이 8%, 2번이 13%, 3번이 13%, 4번이 65%, 그 다음에 5번 빵프로. 자, 다음 보기의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폰으로 갖고 온 경우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간이 세율의 적용제도 8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간이 세율 적용 대상 물품 여우 외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간이 세율 적용 배제 대상 물품 무수히 많은 국가권의 종류와 범위를 감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일이다. 1번은 관세율이 무세인 종자용에 사용할 옥수수 2kg을 여행자가 휴대폰으로 갖고 온 경우 1번은 뭐죠? 무세품이죠. 무세품은 간이세율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수출 물품인 의류에 사용할 원재료인 단추. 이게 뭐죠? 단추가 결국 뭐예요? 수출용 원재료죠. 세 번째, 영화가 담긴 9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2개. 이거는 뭐죠? 정량세 물품이죠. 답은 4번, 여행자가 자가 사용할 골프채 한 세트를 갖고 온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간이세율 적용을 할 수 있죠.
5번 밍크코트 2벌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그럼 밍크코트 2벌을 뭐라고 하면 돼요? 밍크코트 2벌을 갖고 오다가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입을 하려다 적발된 경우. 이 밍크코트는 무슨 물품이라고 하면 돼요? 비읍 치읓. 밍크코트 5번의 경우는 밍크코트 2벌. 요거는 뭐죠? 범칙 물품 아니에요. 범칙 물품도 간이 세울 적용 배제 대상 물품이다. 시행령 96조 81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마 문제 푸시면서 제가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정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가 한 3개, 4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마 하시고 한 분이 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진짜 실수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보느냐고 그래요. 자, 11번의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답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러죠? 세관장이 아니라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정의 주체는 누구죠? 그 사람이죠. 보정은요, 그 사람이고, 수정신고는요, 납세 의무자. 경정청구는요, 그 다음에 경정은요, 세관장. 여러분들 시험에 특히 관세청장을 세관장,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 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 장관, 주어 바꾸기 문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법령집을 얼만큼 남들보다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법령집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법령집을 지금 안 갖고 오셔서 제가 법령집을 보지를 않는데요. 내일부터는 기본교재고 모식경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거 갖고 오지 말고요. 법령집 하나만 딱 갖고 오세요. 법령 하나 딱 갖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2014년 12월 23일 날 개정된 관세법까지 출제 범위가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니에요. 2월 6일 날 개정됐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 법 개정됐던 부분을 전부 짜집게 해서 수정을 전부 했을 텐데 혹시 관세 법령집이 없으신 분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된 최신 그 법령집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갖고 계시는 법령집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하여간 관세법 1차, 2차를 잘하려고 하면은 법령집을 많이 봐야 돼요. 그거 같이 좋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거의 법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애우다시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갖고 오세요. 자, 11번 정답은 1번 세관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다. 자, 나머지 경우 뭐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요 수정신고의 경우는 대부분 아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대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뒤에서 세금의 변경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한번 보도록 하시죠. 12번 문제. 관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이다.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13%가 1번이 옳지 않다라고 찍으셨네요. 2번 관세법은 일반세법과 달리 관세 부과한 징수에 관한 내용 이외에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등 물품관리 범법 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다. 좋죠. 3번 문제. 3번 지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한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O.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보호가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틀리신 분은 분명히 내가 꼼꼼히 안 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고 이따 가실 때 가슴을 한 5번만 이렇게 치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다짐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번째, 관세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로 정한다. 다섯 번째, 관세법의 성격은 조세법적, 통관법적, 형사법적, 국제법적인 성격 등이 있다. 굉장히 좋죠. 자, 13번 문제.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하나만 헷가닥하면 완전히 정답이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1번에 5명, 2번에 2명, 3번에는 1명도 없고요. 그 다음 4번에 6명, 5번에 10명. 그래도 많이 찍으셨네요. 4번.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억 원 이상의 관세는 몇 년? 이번에 개정됐던 부분이죠. 10년. 그 이외의 관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번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1조 1항. 다번. 납세자의 과운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라번. 관세법 264조의 구에 따라 과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땡땡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3년이 되겠습니다. 자, 라번을 놓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르는 걸 갖다 놓을까? 무지하게 저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라번을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라번을 지문으로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관세법 275조를 보면은요, 징역과 벌금의 병과해서 관세 포탈죄, 밀수입죄, 미수범 등, 그 다음에 가격조작죄, 그 다음에 미수범 취득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275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275조 이외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번을 지문으로 한 거예요. 결국은 관세청 또는 세관 소속의 공무원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과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하거나 아니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관세청 세관 공무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번 지문으로 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다음은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법 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아직 수입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다. 어때요? 69%가 2번이 정답 많이 찍으셨네요. 이것은 내국 물품이 되죠. 그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를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고 8조 1항에 규정을 했을까요?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답은 2번. 세 번째,
외국의 선박 등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서 수입 증거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이다. 경제 수역도 뭐로 보라고 얘기를 했죠? 관세법에서는 공해로 보라고 얘기를 했죠. 공해로 보라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영해는 FTA 관세 특례법에서도 이 영해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선으로부터 메테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로 봅니까? 12LE. 그 12LE부터 200캐리까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EEJC라고 얘기를 하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해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경제 수역도 관세법상 공해로 봐서 경제 수역에서 메르치 꽁치를 잡은 경우 외국 선박 등에 의해서 잡은 경우는 외국 물품이고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잡은 메르치 꽁치는 내국 물품이 되죠. 네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괜찮고요. 다섯 번째,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61조 견본품 반출 허가 상황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수입의 의제로 봐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15번 다음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권자는 관세청장이다. 좋죠. 세 번째 특수 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 결정 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기획 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떨까요? 이 경우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없잖아요. 자, 관세법상 모를 때 물어보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원산지 사전 확인 제도가 있고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 제도 세 가지가 있죠. 그 경우 모두 세 가지의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관세청장이 심사권자이다 라고 했죠. 자, 원산지 사전 확인, 그 다음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 신청을 한 경우는 수수료 납부 규정은 없고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합니까?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전 심사 신청을 했는데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경우만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관세법상 수수료는 모두 누가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거래 가격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그러한 제도가 되겠다. 자, 해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다음은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상 통고 처분에 따른 통고가 있는 데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311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관세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위법 또는 부당한 통고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어떨까요?
1번 정답이라고 26%, 2번 정답 21%, 3번 8%, 4번 26%, 5번 17%. 이거는 정리가 여러분들 중구난방이 됐네요.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1번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라고 이렇게 됐다가 중단이 아니라 정지로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으나, 이것은 317조 일사부재리 원칙 3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틀려요. 관세법 119조 2항에 보면은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119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 문제풀이라든가 기본 시간에 관세법상 통고 처분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위법 부당한 통고 처분을 이행을 하면 다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위법 부당한 통고 처분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 돼서 법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고 처분의 특징 중에서 통고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 2번 집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관세청정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 처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12조 즉시 고발입니다. 여기서 밑줄 치라고 하면은 어디다 치라고 얘기를 했죠? 징역형이에요. 벌금형이 아니라. 네 번째, 통고 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세법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정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법인이 통고 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고발하지 않는다. 316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정답 5번에 73%가 정답 5번이다. 1번, 2번, 3번, 4번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5번 2014년 10월 1일 인천공항세관 게시판에 납세 고지사항을 공시에 송달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2014년 10월 16일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틀리죠. 공시에 송달을 하면은 14일이 경과를 해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날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10월 30일이 되지 10월 16일이 아니죠. 정답 5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8%, 65%, 8%. 자, 관세법에 따른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공소제기로 중단된다. 2번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 청구권의 행사로 중단이 된다. 3번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회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중단된다. 3번이 틀리죠. 중단된다가 아니라 진행하지 않는다.
4번, 5번. 특히 5번 집은 민법을 준용을 한다.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8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볼 텐데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틀리도록 의도적으로 해놨으니까 잘 지문 보시고 틀리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요 18번 문제 지문도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다음 중 보기 중 옳은 것을 찾는 그러한 문제예요. 한번 어떻게 해놨나 여러분들 속지 말고 잘 정리 한번 하세요. 19번 문제 정답 3번이라고 했네요.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2번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3번 관세는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16조 전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왜 3번이 되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특히 가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4번.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7조. 5번.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 의무자다. 19조 1항 전단에 규정이 되어 있다. 20번 문제.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분명히 있다. 1번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괜찮죠? 큰일 나요. 그렇게 가면.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이게 빠졌잖아요. 자,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기 또는 등록된. 법적 근거 관세법 24조 1항. 그래서 암기하는 공식도 있죠. 보유한 금과 토지를 선납하여 국채를 발행하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번 문제. 1번은 한 분도 안 계시고 2번 정답이 30%, 3번이 13%, 4번이 17%, 5번이 39%. 가격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7조 1항. 2번 통관의 능률화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7조 1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죠. 유일하게 수입신고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지 납세신고는 할 수 없죠. 3번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7조 3항 시행규칙 2조 1항에 가격신고 생략 물품 9가지가 있고 시행규칙 2조 2항에는 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 제 암기공식 50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암기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습니다. 10년으로 가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2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율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100분의 100 마이너스 기본세율 플러스 기본세율. 그래서 최대 100%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의 상당한 요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할당관세 71조 1항 그 단서조항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죠. 다음 보기 중 조정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제가 기본 시간에도 얘기했고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시험에 전통적으로 잘 나온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 1번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죠. 탄력관세의 기능 중에 뭐가 있죠?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라는 기능을 하잖아요. 세율 불균형의 시정을 담당하는 탄력관세는 어떤 게 있죠? 여기 있는 조정관세하고 할당관세가 있다. 조, 유, 할. 즉 유할이라는 얘기는 뭐죠?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 부과 대상이 되죠. 그리고 3번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번째, 5번째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정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조정관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부과 대상 관세율 인하 인상의 경우를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3번부터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